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그 6.27 대책 이후 7월 초 아파트 거래량과 앞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어느 시점에 다시 한번 매수 판단을 하면 좋을지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6.27 대책으로 인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14일 기준 600건 초반까지 줄어들며 시장 전체가 지금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지금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아직까지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6월보다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낸다는 것은 일시적 관망과 지금 매수 타이밍 탐색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 6.27 대책 초기이기 때문에 집값이 바로 떨어질 수는 없지만 통상 이제 6월 달에 막바지 대출 받은 사람들이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 텀을 2개월로 본다고 하면 이제 8월 이후부터 정말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추측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대출 규제 이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대출 규제로 약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이 전면 금지됐을 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약 6개월간 보합권을 유지했습니다.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9억 초과 LTV 축소, 결국 규제 직후 이제 첫 주에는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0.2%, 그 다음에 0.1%, 0.08%,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0.02%로 집값 안정화가 이루어졌지만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상승세에 진입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는 평균 6개월 뒤면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즉, 이 대출 규제는 단기 조정은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을 누르기 어렵다는 게 통계적 결론입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이번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 조치에 찬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 63.2%, 반대는 29.5%로 생각보다 찬성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 속뜻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집값 안정화를 의미를 나타내는 이 숫자로도 보여질 수 있지만 반대로 대출 규제 6억 원, 6억 원까지만 이제 세팅을 한다고 하면 내가 충분히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살 수 있겠다라는 그 의견도 아마 투영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찬성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화, 모든 사람이 안정화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으로는 보여지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제 주택 가격에 가장 예민한 게 60.7%가 이제 기준금리, 그 다음에 대출 규제, 공급, 인구구조, 경기 순으로 나타나 있는데 계속 이제 외부에서 말하는 게 지금 자영업자 100만 폐업이다,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경기는 크게 영향을 지금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 내 현금 자산을 지키려면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추후가 이제 선진국 주식이나 금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울 아파트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계속 이제 구매 수요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12, 16 대책은 6개월 있다가 이제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개인적으로는 6개월까지 가지 않고 이 정책으로 하나만 멈춰 있다고 하면 더 다시 인상 시기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역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고 시장에서는 지금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이제 강하게 지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피벗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여력이 회복되고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등 계속 이제 유동성 공급 신호를 주기 때문에 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또 이제 부동산 수요를 번지지 않을지 좀 이런 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전세가 상승. 지금 계속 전세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전세의 월세화가 되고 있고 계속 전세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지금 제 주변 사람도 그렇지만 이럴 바에야 그냥 대출 받고 그냥 매매 가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 편하겠다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공급이 받쳐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대다수가 살고 싶어하는 이 서울 아파트에는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기준금리나 이 시점을 잘 보고 정말 6개월을 기다릴 게 아니라 이번 8월 금리 발표, 이후 금리 발표 시점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계속 이제 금매나 가격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조금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가끔 이제 집을 사지 말라, 뭐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지만 그 무지성적으로 무조건 하락한다 이런 대책 없이 그런 이제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은 뭐 개인적인 삶이나 모든 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하락한다, 안 된다, 망한다는 게 인식이 꽂혀 있으면 내가 원하는 혹시나 가격대가 오든 이 떨어지는 추세에서도 매매를 이제 꺼려지게 이제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택 구매를 하겠다고 마음을 굳혔으면 정말 조금 이제 가격이 너무 높지 않고 내 선에 이제 들어왔다고 판단되면 이제 구매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분명 이제 과도한 빚을 내서 집을 구매하는 것은 좀 생활이 피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선에 대출을 받고 집을 구매하는 게 그 이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전세를 살거나 이제 월세를 지금 살고 있다고 가정하면 분명 2년마다 집값, 전세나 월세는 특히 서울은 뭐 엄청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전세값이 이렇게 떨어지기는 거의 만무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마다 연장할 때마다 집주인이 인상 요청하는 거나 혹시나 나가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제 집을 구매하고 이자를 내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을 구매하지 않고 이제 다른 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계속 심리적으로 집을 구매해야겠다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공격적으로 이 자금을 이제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제 더 많은 내가 공격적인 주식이나 뭐 다른 이제 업태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젊은 친구분들은 이제 주거가 안정적으로 해결돼야지만 이제 그런 것을 또 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무지성적으로 집을 사지 말라는 너무 유튜브 내용만 믿지 마시고 내가 가는 한 선에 왔다 그러면 집을 구매하는 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으로 이제 큰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리하면 지금은 관망기가 아니라 준비기입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봐도 조용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전세값 상승, 공급 부족 이 세 가지 축이 항상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이제 흔들리게 된다고 하면 다시 이제 집값이 상승할 요인을 항상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만약 내가 감당한 구간까지 가격이 내려오거나 금리가 한두 번 인하된다고 하면 다시 시장은 반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떠도는 이제 전세대출 규제, 전세대출 DSR 정말 이 전세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면 집값은 좀 빠르게 이제 안정화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보셨겠지만 집값 하락기에 더 센 규제를 내고 집값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결국 또 이제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조금 조정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제 그런 거를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잘 살펴서 집을 매매하기를 추천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구매를 해야 내가 하고 싶은 다른 투자나 또 정신적으로 이제 임대인이 집값을 올려달라 이런 거에 대한 해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젊은 분들은 여유가 된다고 하면 이제 집을 구매하기를 추천드립니다. 23년에는 큰 폭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었고 지금은 반대로 지속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지금 이제 집을 구매를 할지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